누르셨나요? 네, 됐네요. 후보자님, 일단 네. 후보자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는 법조인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 지금 해왔죠? 네. 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대한민국 헌법이죠. 네. 헌법에 따라서 법률이 제정됐죠. 네. 헌법은 130개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 놓은 것이 헌법 전문이라고 할 수 있죠. 네네.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한가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저 서면 답변에 5.16을 혁명이다 이렇게 네. 답변을 하셨어요. 아닙니다. 쿠데타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다고 답변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혁명적 그러면 성격은 있다 이렇게 제 서면 답변에는 예. 뭐 혁명의 주안점을 두고 답변하셨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5.16 근본적으로 네. 근본적으로는 군사 쿠데타이지만은 네. 나중에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등등 점을 참작해서 네. 뭐 혁명적 성격도 있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변 아주 잘하신 거다 생각을 합니다. 법적인 개념으로 5.16은 군사 쿠데타가 맞고 지금 중고등학교 교과서도 그렇게 지금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 쿠데타였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우리가 보릿고개도 좀 넘고 그렇게 발전한 것 또한 또 하나의 측면이 있는 것은 또 사실이죠. 답변 잘 하셨습니다. 지금 선관위 이제 비상임위원이 되시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법 변론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희 법무법인에서 예. 뭐 상당히 수임해서 한 거 있지만은 뭐 제가 직접 관여한 거는 예, 뭐 한두 건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비상임이지만 중앙선관위 위원으로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론하는 것은 그다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법 위반은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선관위원으로서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아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선관위원 하시면서는 선거법 사건은 좀 가급적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게 제가 오후 질의 때는 정책 질의 위주로 주로 하겠습니다만 오전에는 몇 가지 좀 개인적인 일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운 계약서 쓰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다운 계약서 쓴 사실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네. 예, 이따 오후에 그러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파악한 자료에는 그런 1억 9천, 1억 7천 이렇게 되는데 7천만 원, 8천만 원으로 이렇게 신고를 해서 그런 의혹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뭐 차 타고 다니다 보면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주정차 위반 19건, 속도 위반 1건 이렇게 쭉 있는데 저는 뭐 이해를 합니다 이런 거.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보통 사람들이 안 하는 위반을 하나 하셨더라고요. 버스 전용 차로 위반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다 하셨습니까?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아마 제 큰딸이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따님이 좀 아프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빨리 좀 쾌차하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우리 후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현직에서 퇴임한 이후에 네. 수임료가 좀 많았어요. 한 2년 동안 좀 많았다가 그 다음에 좀 줄고 하는데 이게 넓은 의미로 전관예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은 뭐 저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뭐 정관예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 근데 퇴임한 이후 한 2년 동안 수입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좀 줄어드는 현상인데 그럼 일을 좀 열심히 안 해서 그럼 줄어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예. 하여튼 전관예우 이것도 뭐 딱히 칼로 무 자르듯 이렇게 이건 전관예우가 아니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사회이사 3개 하셨죠? 사회이사. 롯데쇼핑, SDX 에너지, 그리고 한국공항공사도 뭐 사회이사로 보면 사회이사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이사가 딱히 나쁘다, 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죠. 또 사회이사의 긍정적인 역할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 회사에 기여를 많이 하시고 보수를 받으셨습니까? 뭐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작은 것일 수 있지만 저희 국회의원들도 해외 출장 갈 때 네. 어쨌든 고생하고 있는 부인과 함께 해외 출장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만 못 갑니다, 아예 저희들은. 근데 두 차례 다녀왔어요. 저는 이것을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본인이 경비를 다 쓰고 했지만 그러나 무슨 뭐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뭐 관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은 건 사실이죠. 부인께서. 뭐 굳이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크게 제가 그걸 가지고 뭐 질책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국회의원은 그거 못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선관위의 존재 이유는 투표율 제고 그거죠? 투표에 많이 참여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게 투표 시간 연장 부분입니다. 네. 주요 국가들도 대부분 밤 8시까지 합니다. 근데 우리 6시까지죠. 근데 보궐선거는 또 우리가 8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총선거라든가 지방선거라든가 할 경우에는 경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주장이 100억이 더 든다. 그런데 저희 국회에서 예산정책처에서 계산해 놓은 것은 한 4, 50억이면 된다. 이런 거죠. 국민들에게 이 투표 시간을 연장함으로써 투표율을 높이는 것에 대한 비용으로 100억은 크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투표 시간 연장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투표 시간을 연장하면은 투표율이 제고되는 것은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표 시간 연장만이 뭐 유일한 방안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투표 시간 연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많은 비용도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또 언제까지 몇 시까지 연장을 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요 근래에 와서는 뭐 개표에 상당히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뭐 기계를 도입해서 개표도 하고 하기 때문에 막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은 뭐 투표 시간을 조금은 연장할 수 있는 뭐 여지는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리사 의원님 지금. 네. 나중에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등등 점을 참작해서 네. 뭐 혁명적 성격도 있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답변 아주 잘하신 거다 생각을 합니다. 법적인 개념으로 5.16은 군사 쿠데타가 맞고 지금 중고등학교 교과서도 그렇게 지금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 쿠데타였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우리가 보릿고개도 좀 넘고 그렇게 발전한 것 또한 또 하나의 측면이 있는 것은 또 사실이죠. 답변 잘 하셨습니다. 지금 선관위 이제 비상임위원이 되시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법 변론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희 법무법인에서 예. 뭐 상당히 수임해서 한 거 있지만은 뭐 제가 직접 관여한 거는 예. 뭐 한두 건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비상임이지만 중앙선관위 위원으로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론하는 것은 그다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법 위반은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선관위원으로서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아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선관위원 하시면서는 선거법 사건은 좀 가급적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게 제가 오후 질의 때는 정책 질의 위주로 주로 하겠습니다만 오전에는 몇 가지 좀 개인적인 일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운 계약서 쓰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다운 계약서 쓴 사실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네. 예, 이따 오후에 그러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파악한 자료에는 그런 1억 9천, 1억 7천 이렇게 되는데 7천만 원, 8천만 원으로 이렇게 신고를 해서 그런 의혹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뭐 차 타고 다니다 보면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주정차 위반 19건, 속도 위반 1건 이렇게 쭉 있는데 저는 뭐
이해를 합니다, 이런 거.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보통 사람들이 안 하는 위반을 하나 하셨더라고요. 버스 전용 차로 위반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다 롯데쇼핑, STX 에너지, 그리고 한국공항공사도 뭐 사회이사로 보면 사회이사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이사가 딱히 나쁘다, 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죠. 또 사회이사의 긍정적인 역할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 회사에 기여를 많이 하시고 보수를 받으셨습니까? 뭐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작은 것일 수 있지만 저희 국회의원들도 해외 출장 갈 때 네. 어쨌든 고생하고 있는 부인과 함께 해외 출장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만 못 갑니다, 아예 저희들은. 근데 2차례 다녀왔어요. 저는 이것을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본인이 경비를 다 쓰고 했지만 그러나 무슨 뭐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뭐 관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은 건 사실이죠. 부인께서. 뭐 굳이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크게 제가 그걸 가지고 뭐 질책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국회의원은 그거 못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선관위의 존재 이유는 투표율 제고. 누르셨나요? 왜 됐네요. 후보자님, 일단 네. 후보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는 법조인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금 해왔죠? 네. 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대한민국 헌법이죠. 네. 헌법에 따라서 법률이 제정됐죠. 네. 헌법은 130개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 놓은 것이 헌법 전문이라고 할 수 있죠. 네네.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한가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저 서면 답변에 5.16을 혁명이다 이렇게 네. 답변을 하셨어요. 아닙니다. 쿠데타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대로 답변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혁명적 그러면 성격은 있다 이렇게 제 서면 답변에는 예. 뭐 혁명의 주안점을 두고 답변하셨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5.16 근본적으로 네. 근본적으로는 군사 쿠데타이지만은 하셨습니까?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아마 제 큰딸이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따님이 좀 아프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빨리 좀 쾌차하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우리 후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현직에서 퇴임한 이후에 수임료가 좀 많았어요. 한 2년 동안 좀 많았다가 그다음에 좀 줄고 하는데 이게 넓은 의미로 전관예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은 뭐 저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뭐 정관예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 근데 퇴임한 이후 한 2년 동안 수입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좀 줄어드는 현상인데 그럼 일을 좀 열심히 안 해서 그럼 줄어든 겁니까? 막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예. 예. 하여튼 전관예우 이것도 뭐 딱히 칼로 무자르듯 이렇게 이건 전관예우가 아니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사회이사 3개 하셨죠? 사회이사.